안녕하세요, 우리둥둥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코로나라는 이상한 병이 세상에 퍼졌습니다. 주말이면 역마살이라도 든 것처럼 어디라도 나가야 했던 저와 가족들에게도 코로나는 큰 변화를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방콕으로 견뎌봤지만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우울감까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혼자 또는 가족들과 조용히 즐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나 찾아보다 가볍게 시작한 취미가 자전거였고요. 자전거를 취미로 갖게 된 후 삶에 커다란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몸소 느낀 7가지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틀로는 육체적인 변화와 정신적인 변화가 생겼습니다. 운동이라면 숨쉬기 운동밖에 하지 않던 제가 자전거를 타면서 첫 번째 생긴 변화는 바로 똥배입니다. 어떤 운동이라도 열심히 하면 체중 조절, 똥배 조절이 가능하겠지만 저는 운동이라기보단 바람쐬러 동네에서 타기 시작했는데 가볍게 타는 자전거만으로도 똥배의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처음엔 서서히 줄어드는 똥배를 보고 이게 자전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식단도 하지 않고 다른 운동도 하지 않는데 똥배가 줄어드는 걸 보고 아, 설마 자전거? 원래부터 과체중은 아니었지만 다른 곳은 보통인데 배만 볼록한 체형에 늘 불만이었습니다. 자전거를 타기 시작하는 어느 날부터 서서히 들어가는 배를 보면서 자전거는 틀림없이 똥배 타파에 좋은 운동이라는 걸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무릎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40대가 되면서 스물스물 늘어나는 똥배에 조깅이 좋다고 해서 조깅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준비 없이 무작정 달려보기 시작한 저에게 똥배보단 무릎이 먼저 그만하라고 하더라고요. 무릎이 아파 고생하는 분들이 이해가 되는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처음으로 무릎 때문에 병원도 다녀와 봤네요. 또 무릎에 좋다는 영양제도 먹어봤고요. 그런데 자전거는 이런 무릎을 자연스럽게 치료해 주었습니다. 조깅은 아직 조심스럽지만 자전거를 취미로 하고부터는 가벼운 달리기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하체입니다. 자전거는 엔진이 허벅지 근육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근력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경차 엔진임이 분명했는데 어느덧 소형에서 중형 엔진 정도까지로 변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대형차, 슈퍼카 엔진은 아니더라도 평범한 사람들과 비슷한 엔진을 장착한 것만으로도 만족스러웠습니다. 등산이라면 군대에서 행군 때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엔진이 좋아지니 가벼운 뒷산 정도는 부담 없이 다닐 수 있게 되었네요. 가벼운 뒷산이 부담 없어지다 보니 모든 일들에 조금씩 활력이 생기고 생활 전반에 쌓여있던 일들의 부담감이 확실히 줄어드는 느낌입니다. 지금까지 간단한 신체적 변화라면 정신적 변화는 더 컸다라고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번째 변화는 성취감입니다.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딸아이는 미술이다, 수학이다 하다못해 다니고 있는 학원에서 주는 상장도 종종 받아오곤 합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어버린 저는 마지막 받아본 상이 언제인지 기억이 나질 않네요. 검색을 통해 우연히 알게 된 국토종주, 인천에서 부산까지 인증을 하면 인증서와 메달도 받을 수 있는데요. 목표가 메달은 아니었지만 조금씩 달리다 보니 국토종주 인증서와 메달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그 누군가가 제가 되었다는 것은 정말 커다란 성취감으로 다가왔습니다. 꼭 국토종주가 아니더라도 자신의 체력에 맞게 우리 걱정했었잖아. 92km 가야 된다고.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 아빠 딱 보니까 한번 30km에서 쉬는 걸로 도전 한번 해봐. 오늘은 여기까지 다녀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달려보고 거리를 점차 늘려 완주하다 보면 그 성취감은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다섯 번째, 긍정적 사고입니다. 저는 딸아이와 구간 나누어서 국토종주를 완주했습니다. 말이 좋아 국토종주이지 633km를 자전거로 타고 간다는 게 처음에 제 상식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조금씩 진행하다 보니 아직도 반밖에 못 왔네 해서 0.7km 가면 된다. 가만 있어봐. 그러네. 0.7만 가면 되네. 야, 우리 반은 올라왔네. 벌써 반은 왔네. 너무 힘들다 해서 할 수 있다로 자연스럽게 변하게 되었네요. 호텔까지 좀 늦으면 어때? 갈 수 있어? 자전거는 운동이기도 하지만 조금만 멀리 다녀온다면 여행이 됩니다. 달리다 보니 점점 다음 길이 궁금해지고 즐기게 되었습니다. 모르는 길도 즐기게 되다 보니 즐기다는 것이 생활 전반에 녹아들었고 머리 어떻게 가죠? 머리? 할 수 있겠지. 알 수 없는 내일도 긍정적으로 잘 되겠지, 잘할 수 있겠다는 믿음 같은 것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는 교감입니다. 이 부분은 제 개인적으로 가장 큰 소득입니다. 저는 초등학생 딸아이의 아빠입니다. 여느 아빠들처럼 아이와 잘 지내기도 하고 가끔은 무뚝뚝한 아빠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딸아이와 하루 종일 둘이서 함께할 기회가 없었는데 국토종주를 하다 보니 아이와 얘기도 많이 하고 둘만의 식사. 이 돌이 너무 예쁘다. 아니
저거는 자연이 그냥 생겨난 거예요? 그렇지, 그냥 생겨난 거지. 같은 곳을 바라보며 나눈 교감은 그 어떤 것으로도 만들 수 없는 커다란 유대감을 형성했습니다. 인증 도장을 찍을 때마다 하이파이브를 하고 잘했어. 파이팅! 파이팅을 외쳐주던 추억은 남들도 부러워할 만큼 끈끈한 가족애가 생기는 기회가 되었네요. 자전거를 타지 않는 시간에도 퇴근한 아빠와 하이파이브, 허그, 잘 다녀왔냐는 인사. 자전거를 타면서 생긴 유대감은 쉽게 흐트러지지 않고 있습니다. 가족, 연인, 친구, 누구와도 성별, 연령 구분 없이 함께할 수 있는 자전거는 유대감을 쌓는 최고의 운동, 아니 여행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마지막 7번째는 누구나 쉽게 평생 할 수 있는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자전거는 미취학 아이들부터 고령이신 분들까지 누구나 할 수 있는 운동이며 취미입니다. 자전거 여행을 하다 마주치는 어린 친구들부터 연세가 지긋하신 어르신까지 본인 체력에 맞게 달리는 것을 보면 세대를 아우르는 운동인 건 확실합니다. 운동을 해야겠는데 무엇을 해볼까 고민이신 분들께 강력 추천드려봅니다. 혼자서도 때론 가족들과 함께 또 연인과 함께 즐겁게 즐길 수 있고 여행을 했는데 건강해지는 몇 안 되는 운동입니다. 저에게 있어 자전거는 인생 전반에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이 확실합니다. 여러분도 자전거를 타면서 긍정 에너지를 느껴보시고 인생에 더 많은 활력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안전 라이딩 하시고 육체, 정신 건강 둘 다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